반갑습니다. 금융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모아타운 반대, 거리로 나온 주민들 10% 투기 세력을 위한 사업. 뭐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모아타운은 어쨌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라 구획이 괜찮아. 그래서 상당히 빌라가 많이 지어집니다. 지어지니까 재개발이 어려운 블록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도로 개선이 도로가 좋아, 상태가. 어떻게 보면 재개발 방식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로주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도를 완화한 거죠. 완화해서 재개발 사업을 갈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빌라 소유자가 이런 거죠.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빌라 소유자가 100명이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수는 사실 작습니다. 빌라 이제 사시는 분이 사신 분이 어쨌든 세입자는 아니니까 산 사람이 그 빌라가 대부분이 5평, 6평입니다.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있는 깔고 한 건축물에 있는 면적이 아니라 대지 지분이 되게 중요하죠. 재개발은 결국은 대지 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모아타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 이런 거죠. 강남 3구 일부 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라는 건 뭐예요? 다가구, 단독주택 상가 이런 사람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을 반대합니다. 어디 보면 이분들은 원주민이야. 원주민들이 있고 뭐 당연히 그 길이 반듯반듯하니까 그러면 옆집을 부셔서 빌라를 진 거죠. 그럼 빌라는 어쨌든 투기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빌라는 싸니까 빌라를 사서 빌라 5평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빌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여기가 단독주택 하나가 있어요. 50평에. 근데 여기는 50평에 빌라가 다세대죠. 다세대가 10명 있어. 그러면 여기 1명이잖아. 여기는 10명이라고. 벌써 1대 10입니다. 요런 게 10동이 모여. 벌써 100명이죠. 그러면 조합원 수죠. 조합원. 전체 이 조합원 수에 벌써 30%가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민은 굳이 동의서가 필요 없는 거야. 굳이. 어떻게 보면 빌라 사신 분이 모여서 그냥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외지인들이 왔다고 보시면 되죠. 원주민보다 이 외지 갭투자 투기 세력이 결국은 모아타운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강남 3구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단독 다가구 상가 소유자. 다 같이 재개발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좋죠. 좋은데 어쨌든 좋죠. 좋은데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가진 재산에 비해.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반대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수용권이 있어요.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하면 나머지는 반대를 하든 안 하든 현금 청산이야. 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난 권력이죠. 수용권을 준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이 막을 방법이 없다. 왜? 쪽수가 안 돼. 얘기했잖아요. 50평에 다가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1명인데 임대사업자죠. 여기는 빌라가 10채야. 그러면 소유자가 10명. 그럼 벌써 같은 면적에 1대 10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타운은 10% 투기 세력. 아니 뭐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뭐 신속통합, 그 다음에 뭐 역세권 활성화. 왜 모아타운만 그래요? 노후도가 낮다니까. 노후도가 낮으면 어떻게 된다? 빌라 10%가 투기 세력이 이 사업을 끌고 가기가 너무 쉬운 프로젝트인 거죠. 너무 쉬운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과연 그 부분이 대표성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서류상은 동의서는 대표성이 엄청난 거죠. 나머지 원주민들은 그냥 하다가 그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쪽수가 딸리는 거죠. 면적을 합치면 커. 의미가 없다. 쪽수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 투기 세력이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대위 얘기가 나오죠. 30%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의 30%, 노도는 50%. 이게 낫잖아.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뭐 서울시 입장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뭐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그게 아니라 투기의 표적이 되는 거죠. 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투기 세력의 모아타운을 주도한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50%밖에 안 되는데 8, 90%의 원주민을 무시하고 사업이 가는 겁니다. 그 사업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이 동네 재개발인데요. 모아타운이래요. 아니 당신도 반대고 우리 다 반대하잖아. 근데 어떻게 모아타운이 돼요? 빌라 소유자가 충분히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아타운 사업지 선정된 광진구 자양동 보니까 거주민의 75%가 반대, 비주거 75%가 찬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 토지를 50% 동의, 토지 면적 5% 이상을 동의를 받을 경우 수정한다고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 입장은 해놓고 보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방향이 안 가네. 서울시가 이걸 노린 건 아니야. 항상 부동산은 정책적인 정치라는 게 항상 시장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뭐 집값을 잡겠다 해서 막 하면 집값이 더 오르고요. 집값을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부양하겠다고 막 하면 더 떨어집니다. 이게 참 재밌는 이제 이슈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모아타운을 의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로주택이라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역이 이제 모아타운이 돼버린 거예요. 왜? 재개발 사업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의 지역에 추진할 경우를 제한한 거죠. 소유자들이 신청 요건을 토지 소유의 50%, 토지 지분의 50%를 동의를 받아서 진짜 그게 50%가 넘어. 그럼 당연히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수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아주 반가운 기사가 3월 26일 모아타운 반대 거리로 나온 주민들. 왜 그럴까? 10%의 투기 세력이 위한 사업이 모아타운은 맞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고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